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편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여의도 클래스 시작합니다. 이 불확실성이 언젠가 해소가 될까요? 이 미국의 대선이 끝나면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좀 쭉 올라갈까요? 우리나라는 그도 아닐 것이 이 대주주 요건 3억 원 강화라는 부분이 우리의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며 계속 끌고 갈 것으로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거 자금이 이탈되지 않을까 하는 이 우려감까지 이번 주도 그래서 현명하고 더 지혜롭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다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은 어땠을까요? 코스피 상승, 코스닥 하락 마감입니다. 코스피 2,346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중 2,360도 회복을 하기도 했는데 장 막판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국내 증시는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출발 이후 개별 종목들의 변화에 따라 등락했습니다. 기관 외국의 쌍끌이 매수 나왔고요. 코스닥은 1% 넘게 하락했습니다. 기관이 쏟아낸 매도 물량이 지수를 끌어내렸어요. 출발은 상승이었지만 등락을 반복하더니 결국 820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기관의 매도 물량 1,000억 원 넘게 나왔고요.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5거래일 연속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는데요. 그리고 하락도 나타내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어떤 수익을 원하시나요? 01333668200번으로 무료입니다. 문자 메시지, 관전표,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고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준비했습니다. 자, 여의도 클래스 본격적으로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출발 선상이 어땠는지 두 전문가에게 집중 분석을 들어볼까요? 김기수 전문가님과 박진석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 양시장이 역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 변동성도 꽤 있던 하루였는데요. 김기수 팀장님께서는 어떤 하루를 좀 오늘 한마디로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한마디 평을 법보다 주목이라고 썼습니다. 법보다 주목이요? 예, 네. 법보다 주목이라고 이야기한 건 그만큼 이 주시장이나 우리가 이제 법보다 주목이라는 이야기를 쓰는 이유가 법에 관련된 시간이 걸리고 주목이 뭐 시간 없이 바로 응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사용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매해는 장사 없듯이 주시장에서 이 기관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매도를 때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성장성이나 실적은 저리 가라. 그죠? 기관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출회되는 쪽 라인은 계속해서 하락 압박을 받는 거고 그렇지 않은 쪽 라인에서 일정 정도 반등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사실 코스닥 시장이나 이 거래소는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졌는데 코스닥은 지금 7일째 음봉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난주 수요일 이때부터 계속해서 뭐 미국 시장이 떨어져도 떨어지고 올라도 떨어지고 그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음봉을 내는 흐름인데 우리가 시장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우려스러웠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좀 이따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대주주 요건 강화와 관련된 그 부분의 매듭 그러니까 우리 시장만이 안고 있는 부분이죠. 사실 오늘도 우리 시장을 제외하고 뭐 이 일본이라든지 대만 부분은 양호했고 중국 시장도 양호하다가 뭐 이 3분기 GDP 발표하면서 음봉으로 약세를 보이긴 했어도 전체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가운데에 나름 시장이 반등할 만한 여건 글로벌 시장의 흐름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는 충분히 반등 나와도 될 만한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뭐 기관은 코스닥에서 뭐 연일 계속되는 매도세 그래서 뭐 이유야 어떻든 간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어차피 이 대주주 요건과 관련된 부분이 시행령이 바뀌지 않으면 개인들의 매도가 연말에 세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 이런 부분이 꼭 그때 가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은 사전적인 매도를 지금 하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이유를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매도세가 가깝다 보니까 뭐 성장성은 뒤로 실적도 뒤로
그죠? 그리고 그네들은 뭐예요? 낙폭과대 대형성 종목 부분에 코스피 종목 부분들 몇몇을 매수하는 정도, 그 정도의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정말 특히 이제 이 성장주 쪽이나 또 이 IPO를 통해서 신규 상장 관련주들을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렵고 힘든 그런 국면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법보다 주목. 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일수로는 5일째 하락인데 음봉 7일째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냉각됐는데 참 이 기관의 뭐 실적이나 성장성을 뒤로 한 채 무시한 채 계속 매도 때리는 부분을 꼬집어줬습니다. 우리나라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대주주 3억 원의 이 요건 이 부분을 좀 잠시 후에 자세히 좀 짚어주신다고 했는데 연말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잘 요리조리 우리가 좀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지 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석 전문가님께서는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시장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저희가 정말 뭐 좀 기분 나쁜 하락이 있고 좀 그냥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락이 있는데 최근 들어 하락은 상당히 저희가 또 저번과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락들 이런 폭들이 사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수가 빨간불에 들어오겠지. 늘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지만 역시 결과는 흘러내리고 있고 계속 이런 약한 패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시장이고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후 1시 이후로 힘을 잃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무기력한 흐름을 보이다가 5거래일째 저희가 정강 후약 계속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락이 사실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놓고 보자면 지수 상승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계속 오전에 빨간불이 들어오더라도 오후장에 만약에 저희가 파란불로 전환이 되는 순간 그리고 또 상승폭을 줄이는 순간 바로 매도가 매도세를 부르게 되면서 지금 계속 흘러내리는 전형적인 어떤 약세장, 그러니까 물론 전체적인 국면의 약세장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약세장 국면 이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다우 지수는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장중 그 미국 선물 지수가 분명히 큰 폭으로 상승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거래소 지수 상승폭을 상당히 줄인 채 마감했고요. 또 코스닥 지수는 뭐 오히려 그 하락으로 전환이 되고 나서 낙폭을 키우면서 거의 장중 최저점으로 마감하는 정말 좀 힘든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을 놓고 볼 때 저희가 이걸 어느 국면에서 과연 저희가 뭐 상승은 아니어도 최소한 박스권이라든지 아니면 지지 국면을 보일 것인가 이게 사실은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 볼 때는 시장에 지금 아까 그 말씀하셨던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부분들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은 이제는 이게 뭐 단순히 어떤 미국의 재정 정책 또 어떤 대외적인 변수 이런 걸 따지기에는 지금 이 시장의 흐름은 분명히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나마 다 느끼실 거예요. 근데 특히 중요한 거는 이미 그 어저께 뭐 미국 어떤 금요일이죠. 금요일 미국 어떤 그 지수 또 장중 나스닥 선물 지수의 급등 이런 걸 놓고 보더라도 오늘 이런 어떤 그 저희 양대 지수의 흐름을 놓고 보자면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외적인 변수를 논하기에는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분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대내적인 변수가 지금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분 나쁜 하락에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힘 잃은 지수 방향성이라는 부분. 전강 후약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을 잠깐 하더라도 이게 연속성이 있지 않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수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계속 신뢰감이 떨어지는 모습인데 자, 이번 한 주에 대한 매크로 클래스 좀 더 주요한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해보고 가야 되겠죠. 이것이 클래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클래스가 다른 썰죠. 여의도 클래스에서는 많은 힘든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서 같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드리고 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릴게요. 013-3366-8200번으로 무료로 문자 메시지 많이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힘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도 준비했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자, 매크로 클래스 오늘 토론 주제는요. 김기수 전문가께서 직접 주제 선정을 해오셨어요. 자, 기대를 해보고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공개해 주세요.
네, 코스닥 시장을 좀 집중 분석해 볼까요? 네, 글로벌 시장과 좀 디커플링을 유독 보입니다. 아마 상대적인 박탈감도 많이들 느끼실 테고요. 지금 뭐 한국 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실망감도 큰 모습인데 어떤 것부터 한번 풀어가 볼까요? 자, 일단 그 코스닥만 약한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 들으시고 계시는 경기와 또 금융시장 내에 글로벌 시장의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 세 가지 정도죠. 하나는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네. 그런데 11월 3일 이후면 그 불확실성은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자, 그다음에 이제 추가 경기 부양책이 합의되느냐 안 되느냐. 뭐 또 장중에 펠로시 하원 의장이 뭐 이 48시간 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대선 이후로 넘어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사실은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은 이 경기 부양은 해야 되는 부분으로 수년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영향 부분은 시간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윈데믹 리스크라고 해서 우리가 독감과 코로나 재확산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되는 부분. 지금 영국에서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게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확산 일로에 있는 부분. 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백신이나 치료제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 이제 화이자와 독일 바이온텍이 백신 긴급 승인을 11월 말에 할 예정이다. 그리고 또 모더나가 11월 중 최종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 뭐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모두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흐름들 속에서 이제 전 주말 아까 우리 박진서 전문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이 옵션 만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나 나스닥 다 공이 상승하다가 후반부에 가서 조금 밀렸죠. 그죠? 그래도 뭐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주 양시장 음봉이긴 해도 소폭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지난주 코스피 2.1% 하락을 했고 또 코스닥은 4.3% 급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네. 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그나마 소매 판매 부분 아주 양호하게 나왔죠. 그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뭐 그것을 조금 폄하한다면 뭐 이 신학기 수요다. 그리고 또 그것의 연속성 여부는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된다. 왜? 경기 부양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소매가 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추가 경기 부양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지요.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번 주에는 미국의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미국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 줄줄이 이제 나옵니다. 그죠? 20일 날 넷플릭스, 그리고 수요일 날 테슬라, 버라이즌, 그리고 22일 날 아마존이라든지 인텔, 코카콜라, 그리고 23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제 이런 기업들의 실적 부분들을 체크해 보면 그래도 나아질 확률이 높은 부분에 컨센서스가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실적에 대한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시장이.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미국 시장에서 이제 하나 우려스러운 부분은 28일 날 이 구글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넷플릭스 이 부분에 이 청문회가 놓여져 있거든요. 그런 기술주 청문회에 대한 또 부담을 좀 안고 있는 모습이긴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중국 3분기 GDP도 양호하게 나왔고 예상보다는 조금 덜 나왔습니다. 그러나 양호하게 나왔죠. 자, 그런데 우리 시장으로 이제 되돌아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나름 상승을 해도 될 만한 위치에 있고, 그죠? 낙폭이 먼저 심했으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래소 쪽은 오늘 그래도 뭐 은행주나 금융주 중심 부분에서 반등을 좀 해줬고 거기다 중국 소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따가 또 자세하게 이야기할 부분인데 그건 넘어가고 여하튼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코스닥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거래소와 이제 함께 성장주라고 하는 섹터 부분은 2차 전지 부분은 또 현대코나가 또 한 번 화제 이야기가 주말에 나오면서 약세. 네. 그건 뭐 그런 악재가 나왔으니까 약세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플랫폼 관련주 미국 시장에서 괜찮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한 28일 청문회가 부담인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약세를 또 보였고 또 그런 가운데 재생에너지 관련주 부분도 굳이 이유를 따지면 뭐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 대로 이제 격차가 축소됐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은 이제 바이든의 차남
차남과 관련된 그 우크라이나 스캔들 의혹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합주가 요동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지 세 가지 부분의 글로벌 리스크가 정말이라고 한다면 네. 그것이 정말이라고 한다면 대만이 오늘 1% 이상 상승을 하고 또 니케이가 1% 이상 상승을 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해줘야지. 그런데 우리 시장만 약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시장만 약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트윈데믹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사실 접촉 관련주들, 그죠? 대면 관련주들이 더 약세를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카지노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화장품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면세점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을 다시 되돌아놓고 본다면 우리 시장에 뭔가 이상이 있는 거죠. 뭔가 이상이 있는 부분에 가장 큰 게 뭡니까? 대주주 요건 강화와 관련된 투자 심리의 위축이라는 부분입니다. 네. 또 하나는 뭡니까? 지금 시장이 좋다고 코로나19로 다 죽어가는 시장을 동학개미들이 살려놨더니 그죠? 시장에는 그 IPO 대여급 종목들이 무진장 들어왔죠. SK바이오팜이 공모에서 들어와서 최고가가 20만 9,500원이었는데 지금 저점 13만 8천원까지 딱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12조예요. 그리고 또 카카오게임즈가 곧 장중 고점 8만 9,100원에서 지금 4만 5,050원. 거의 또 반토막이죠. 그죠? 카카오게임즈도 다 개인들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대부분 이제 3조 3천억으로 시가총액을 지금 형성하고 있고 또 빅테크 엔터테인먼트도 35만 1천원까지 고점 찍고 나서 지금 18만 7천원까지 내려왔죠. 네. 시가총액이 6조 4천억입니다. 이 총 합치면 한 20조 정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올라가려고 하면 이 고객의 탁금이 증가를 해야 되고 그 속에서 상승을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시장에 코로나19로 망해가는 시장을 동학개미들이 주구장창 들어와서 살려놨는데, 그죠? 이 시장에 더 공급을 늘림으로 인해서 그 고객의 탁금 증가가 빚을 바라는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수급적 부담 요인이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 홍남기 그 경제부총리가 지금 어물쩡물 하잖아요. 그죠? 네.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은 분명히 개인 투자가 그 본인의 투자가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시장에 대한 여건과 시장에 대한 분위기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주석했었던 부분, 이건 정부 정책 흐름에 있어서 일정 정도 역할을 했었던 부분이죠.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듭을 풀어줘야 되는데 지난 사실 10월 8일 날 언급했었던 부분은 그냥 인별 합산 3억 정도로 완화하는 정도로 끝내겠다? 그건 무책임한 거죠. 그죠? 세금 징수, 세수 증대를 아무리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코로나 때문에 위해시키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편의를 봐주는 흐름으로 가는데 왜 개인 투자가들이 주시장을 살려난 이 시장에서 투자에 찬물을 끼얹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것을 못 바꾸는 겁니까? 얼마만큼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그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한 양도세 관련 부분에 이제 기재부 국정감사가 22일과 23일에 놓여져 있습니다. 네. 이때 홍남기 부총리가 답변을 하겠죠. 그죠? 네. 그거와 관련된 부분. 항상 우리가 FOMC 회의가 있던 때 흐름 보게 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때 보게 되면 항상 주시장은 선행적으로 먼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우는 저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관의 지금 이런 매도 행태도 결국 코스닥에 계속해서 매도하는 형태도 결국 나올 연말에 작년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코스피에서 4조 정도 12월 달에 개인 매도가 나오고 코스닥에서 1조가 나왔는데 이번에 이 시행령을 바꾸지 않으면 연말에 10조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물폭탄 맞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기관의 선행적 매도가 지금 시장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부분인데 한마디만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비상 상황에 증시를 지탱한 개인 투자가들이 미칠 영향과 자본산업의 발전을 감안해서 실리적인 선택을 해야지. 네. 그죠? 정책의 일관성 이런 걸로 말할 핑계대고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을
네.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미국 대선이나 미국의 부양책 그리고 코로나 부분은 뭐 시간이 좀 가면 좀 해결될 문제들인데 그리고 또 오늘 대만도 올랐고 중국도 양봉인데 이거 뭐 우리 시장만 조금 이상한 분위기다라는 걸 전문가들께서 캡처를 해주셨어요. 이건 지금 다 죽어가는 주식시장을 개인 동학개미들이 살려놨는데 이런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나라 대주주 양도세 강화 이게 미뤄진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럼 박지석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아마 저희가 시장을 놓고 볼 때 좀 아마 기관이 최근 들어 사실 뭐 엄청난 매도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지난 한 달간 거의 외국인이 그 거래소 특히 코스닥이죠. 한 달간 거의 1조 6천억 매도세를 보이면서 최근 들어서 5거래일 연속 뭐 거의 뭐 계속 장중에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런 가운데 외국인은 뭐 불과 1,800억밖에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거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되죠. 근데 저희가 아까도 이제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중요한 부분이 기관이 거래소에서 1조 원 매도를 했는데요.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서 1조 6천억 그거보다 훨씬 큰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놓고 보자면 결국 개인들의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3억 원 대주주 양도세 부분 이 부분이 분명히 지금 중요해 보이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시장을 놓고 볼 때 지금 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3억 이상의 대주주분들 특히 그런 중과세 되는 부분 또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 코스닥 시장에 그 엄청난 그 하락세를 보이는 부분 지금 5거래일간 하락률을 보면요 56포인트나 지금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거래일 동안 6% 넘는 급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보통 지수가 우리가 6%가 빠지게 되면 웬만한 종목들은 뭐 15%, 20% 하락률이 쉽게 나오게 됩니다. 지수보다 거의 2배, 3배 하락률이 쉽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코스닥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고요. 그 이유는 아까도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당연히 개인 투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 이 부분에서 특히 대주주 3억 원 기준 이거는 무척 예민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 대주주 그 개인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정부의 지금 최근 대주주 기준 그대로 인적 합산 말 그대로 가족 합산 대신에 개인별로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계속 뉴스들이 나오죠. 한 번씩 뭐 검토하겠다 그리고 그 대신 정부에서 응하면 어떤 새로운 국회에서 이 안들이 나오면 그 안들에 의해서 검토를 해볼 수가 있겠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보면 대주주 3억 여야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대주주 3억 원 기준 변경하라고 요구를 했지만 기재부의 입장이 여전히 변함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향후 다만 기재부 쪽에서는 향후 이제 국회의 논의 과정이 있게 되면 그 과정에는 동참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공을 사실은 국회로 넘긴 상태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뉴스를 보더라도 정부에서 아직 그런 저희가 예전에 정부 재난지원금 이때처럼 보면 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현재 그런 입장은 아직 보이질 않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특히 연말이 다가올수록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 분명히 키우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그동안에 노력해왔던 노력들, 그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희생은 아니어도 적어도 개인 투자자들의 노력,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정말 한순간에 주식시장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그 영향을 당장 개인 투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서 여전히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 코스닥 시장 하락은 저희가 아무리 저희가 분석을 하려고 해봐도 이게 지금 특별한 대외적인 이슈는 이미 저희 손을 떠났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강력한 이슈인 대주주 양도세 부분,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관의 먼저 그런 발빠른 움직임도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 들어서 보면 결국에는 이런 흐름과 더불어서 사실은 또 중요한 부분이 위안화 강세 움직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원화 강세 같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혜주와 피해주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지수에 대한 영향력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이슈에도 불구하고 8월, 9월, 10월 매달 한 번씩 지금 60일 이평선 지지력 테스트를 당하고 있습니다. 8월 달 지지 보였고요.
9월 달에도 보였고요. 이번 달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대 지수가 그런 지지를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지지력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주주 3억 원 이 요건 강화라는 부분이 코스닥에 조금 더 예민하게 움직입니다. 자, 61선 테스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코스닥은 좀 한때 내준 모습인데 이게 어디까지 하락으로 열려 있는도 궁금하고요. 또 이 대주주 요건 강화가 계속 밀어붙이게 된다면 지금 어떻게 뭐 털어야 되나라는 뭐 궁금증도 있으실 테고요.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1 정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저녁 밤시 시간에 평온한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번 한 주도 불확실성의 어려움을 가지고 한 주를 헤쳐나가시겠지만 조금 더 힘이 되고자 더 여의도 클래스 한 시간도 또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라운드 2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리게 되는데요. 013-3366-8200번으로 무료입니다. 문자 메시지, 관전평, 또 응원의 메시지 전문가들에게 궁금한 사항들 다 소통해 주시고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라운드 2 주제도 김기수 전문가께서 이번 주를 시작하면서 아주 주요한 논점이다라고 토론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공개하겠습니다. 호호, 자, 면세점, 화장품 등 이 중국의 소비주들이 반등. 자, 이것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뭐 오늘 건설, 금융들 순환매로 올랐고 이 중국 소비주들 오른 부분에 대해서 김기수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제 뭐 지표호조이죠. 지표호조가 가장 궁극적이고 또 그 속에서 이 나름 뭐 추세 흐름 부분으로 보게 되면 지금 기관들이 선호하는 쪽이 가격 매력이 있는 쪽 라인 부분들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장주보다는 이쪽으로 가 있는 부분입니다. 뭐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화장품 섹터, 뭐 이 면세점 섹터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수치를 완전히 믿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자,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4.9%로 나왔죠. 예상치 5.3%보다는 적게 나왔지만 그래도 1, 4분기 마이너스 6.8%에서 2분기 3.2% 급반등을 했고 또 나름 3분기가 좋게 나오면서 4분기도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소매 판매가 3.3% 증가하고 또 산업 생산도 6.9% 증가하면서 전망치를 상회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특수한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이제 반등을 갖고 갈 부분인데 코로나19 이전으로만큼의 회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중국 시장은 먼저 매를 맞았고 그런 가운데 먼저 회복하는 기조를 지금 일정 정도 보여주고 있다. 자, 한번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월별 면세점 매출액 추이 부분을 한번 도표로 보시면 지금 회색 부분이 이제 외국인 매출액인데 뭐 점차 그 5, 6, 7, 8 이렇게 흐름들로 보게 되면 조금씩 막대 그래프가 올라오고 있죠. 네. 그죠? 그러니까 극하게 안 좋았던 부분에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그다음 화장품 부분을 한번 보면 화장품 전체 수출액 추이도 9월에 가장 큰 폭으로 막대기가 크게 회색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6, 7, 8월보다 9월 달 흐름이 가장 크게 놀랍도록 성장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또 거기다가 이 화장품은 이제 조금 전에는 전체 화장 수출액 추이인데 이제 중국과 관련된 화장품 수출액 회복세를 보게 되면 이 또한 9월 달에 상당히 회복하는 국면의 막대 그래프 파란 막대기가 장대로 쏟아는 걸 보실 겁니다. 자, 이제 그 속에 이제 이런 지표 호전이나 뭐 이런 추이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11월 11일에는 뭐 또 뭐 있잖아요. 네, 그죠? 중국의 광 문제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지금 코스닥 쪽에 이 성장 섹터들이 몸살을 앓는 가운데에서 이쪽에 조금 매기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정도.
그죠? 뭐 그런 흐름들이 일정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좀 옥석을 가려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이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 부분이군요. 예,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면 네. 그 특성마다 뭐 화장품이면 온라인화가 잘 돼 있는 기업이라든지 그죠? 온라인 매출이 성장폭이 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찾아봐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가야지. 저는 사실 성장주 쪽 라인에 그 힘을 많이 싣는 쪽인데 그런 부분들이 요새 참 힘들잖아요, 그죠? 저도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장주를 저는 절대 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참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자세한 전략은 이따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면세점이 최근에 그 지표로 매출액 추이를 좀 이렇게 위로 꺾는 네. 모습을 같이 확인하셨고요. 9월에 이제 큰 폭으로 네. 증가하는 부분들이 컸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의 GDP가 뭐 5.1% 예상을 했는데 4.9%로 실망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잘 나온 그죠? 부분이잖아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딱 한 나라입니다. 성장률 플러스 그렇군요. 성장률을 보여주는. 네, 먼저 매를 맞고 먼저 회복한 중국의 이런 지표들로 우리가 중국 소비주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건데 이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라는 이 결론을 주셨는데 조금 더 박재서 전문가님께도 또 의견을 들어볼게요. 어떻습니까? 뭐 사실은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중국이 사실은 코로나 진원지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뭐 가장 저희가 뭐 중국이 우한 그쪽에서 저희가 난리가 났을 때만 하더라도 가장 사실은 중국이 피해를 볼 것이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미국과 유럽 등은 3분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재확산 힘든 가운데 오히려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면서 중국이 진원지를 알려지고 저희가 중국이 가장 힘들 것이다 예측을 했었는데 중국이 오히려 홀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당사국이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뭐 GDP, 뭐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뭐 GDP 증가율을 발표를 했지만 뭐 예상치만큼 증가는 안 했지만 여전히 계속적인 회복세를 보이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게 IMF죠. 저희 국제통화기금. 올해 저희 주요 경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중국이 플러스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고요. 또 마찬가지로 올해 전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또 중국만은 사실 좋게 본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멈췄던 어떤 생산시설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가동이 되면서 저희가 완연한 수출 회복세를 보인다는 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중국으로의 외자 유치 금액이 상당히 많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좋은 지표들 때문에 뭐 미국의 여러 압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국으로의 외자 유치 금액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올 한 해도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자 유치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더욱 중요한 거는 최근 들어서 외자 유치 금액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투자 전략가도 중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투자 전략 보고서 이런 것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아까도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시진핑 음모론도 있죠. 시진핑 주석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통계 지표를 입맛대로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기업들도 일사불란하게 그런 어떤 정부 정책에 동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이용해서 미국과의 또 무역 전쟁에 활용을 한다. 이런 음모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음모론을 떠나서 코로나 통제로 인해서 어떤 생산기지의 안정성 또 소비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당연히 중국 경제가 호조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 수도 약간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통제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저희 국내 면세점이라든지 화장품주들 당연히 어떤 중국의 어떤 수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당연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중국의 수혜주들 앞으로도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선 전문가님 말씀대로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로나의 이런 근원지가 중국이었는데 먼저 빠르게 좀 회복을 하고 소비, 산업 생산 또 GDP까지 이렇게 회복의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종목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상승한 부분에 또 개인 투자자들께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셨더라고요. 그럼 박지선 전문가님께서는 중국 소비주 내에서 가장 먼저 좀 주가가 반등할 만한 그 많은 섹터 가운데 어떤 것을 좀 꼽고 계시나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중국 그 관련주죠. 그래서 특히 뭐 그런 관련주들은 뭐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뭐 화장품주가 있고요, 뭐 카지노주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업종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중관련주가 워낙 또 다양하게 있고요. 근데 뭐 가장 큰 사실 피해를 본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화장품주 관련이 있겠고요. 아무래도 지금도 여전히 중국인들이 사실 국내에 왕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약이 분명히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어떤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피해를 봤던 화장품주들, 뭐 최근 들어서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보더라도 주가의 그 고점에서 하락폭이 뭐 상당히 뭐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주가가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도 일단은 가장 큰 피해를 봤던 화장품주들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주, 뭐 면세점, 뭐 여행, 레저 등등 가운데 오늘 김기수 전문가께서 또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끼시는 편인데 잠시 후에 있을 라운드 3에서 혹시 관련 종목을 가지고 오신 건 아니신지요?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저는 사실 그 종목은 그 성장주에서 갖고 오고 싶었는데 이 섹터 이야기를 하다가 또 다른 종목을 하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또 화장품 뭐 제가 그렇게 즐겨보는 섹터는 아니어도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믿을만하고 실적이 양호한 기업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중국 소비주 그 매출 증가 그 부분이 그 주목해 주시면서 분명히 김기수 전문가께서는 성장주를 좋아하시지만 그거 버릴 때는 아니고 지금 아무래도 때가 때인 만큼 지금 잠깐 살펴보는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모양새인데 코로나 기저 효과를 감안하면 사실상 뭐 평균 회복 정도 수준이 아닌가요? 라는 의문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각 업체마다 좀 틀립니다. 예, 업체마다 틀리고 제가 지금 바로 설명을 할까요? 종목을요? 예, 아니요. 아니죠. 이제 잠시 라운드 3에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었던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 해외 시장까지도 잘 돼 있고 또 그러한 가운데 기술력이나 경쟁력이 있어야지겠죠, 그죠? 그 앵커니 파시는 화장품이나 또 제가 파는 화장품이나 품질이 똑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또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치킨 구조조정, 그죠? 치킨 게임의 승자가 되는 기업들은 또 살아남는 기업은 그것만큼의 또 매력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매력이 있는 종목이 김기수 전문가께서 어떤 걸 과연 꼽아오셨을까요? 다 감안하면 코로나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그냥 평균으로 온 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종목마다 다르다. 이 분명히 차별화된 종목에 한번 그 종목이 무엇인지 저희가 라운드 3에서 같이 살펴가 보도록 할까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투자의 최전방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여의도에서 펼쳐지는 여의도 클래스에서는 이제 대망의 라운드 3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종목을 꼭 매수하지 않더라도 그 종목을 같이 팔로우하고요. 또 수익들을 같이 또 대리만족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같이 채워가게 되는데 자, 두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종목도 같이 여러분 눈여겨봐 주세요. 먼저 김기수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있는 삼성전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 2%대 오르는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에서요. 어떠한 AS를 해주실까요? 참 말씀드린 이후에 가격의 변화가 하루 이틀 올랐다, 하루 이틀 떨어졌다 하면서 지금 이제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의심할 필요 없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반대로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고점을 조금 이제 낮춰간 부분이죠. 이제 수렴의 형태가 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워낙 화끈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아니다 보니까 옆으로 횡보하는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가장 중요시 봐야 될 부분은 수급 상황이죠. 그죠? 아까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실적이 돼도 수급이 따라줘야 되는데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를 겸하고 있지만 기관
내 매수세가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고 특히 연기금은 거의 20일 가까이 계속해서 매수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떨어져도 올라도 매수만 하고 있는 중. 그러면서 기간 조정을 지금 충분히 잘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저 상단을 한번 뚫으러 갈 수 있는 시점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말씀드린 목표가까지는 그대로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앞서서 오늘자 한마디를 법보다 주목이라고 주시면서 실적이나 성장성이 아무리 좋아도 이 수급이 안 좋으면 좀 크게 흔들려버리는 종목 모습에 삼성전기는 기관의 매수세가 참 눈에 띕니다. 연기금이 줄곧 매수, 목표가까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지사 전문가님, 저희 많은 종목 가운데 예. 역시나 최고가 수익률 계속 쭉쭉 올라가고 있는 효성 TNC 한번 점검해 볼까요? 예, 뭐 예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섬유 무역 사업을 저희가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섬유 소재인 스판덱스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무역 사업 부분에서도 뭐 철강, 화학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뭐 물류 유통 등 다양한 사업 부분을 저희가 이 회사는 진행하고 있고요. 네, 세계시장 점유율 1위죠. 스판덱스 같은 부분은 특히 강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도 확대가 되고 있고 또 동유럽과 같은 어떤 신시장 개척 분명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고 이 세가 중요한 점은 사실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중국에서의 어떤 그 공장 증설이 제한이 됐죠. 이러다 보니까 그 수혜를 보면서 3분기 뭐 영업이익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실적 기대가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내년까지도 좋은 실적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뭐 사실은 지난주 이 종목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지수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죠.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오히려 한 9%의 상승을 보이고 뭐 오늘은 물론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중장기 포트로서 이런 종목들은 뭐 직전 고점 그렇게 뭐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아무튼 이런 주식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중장기 관점에서 종목을 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단기 종목들도 주시지만 중장기적으로도 끌고 가도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목표가 14만 원을 뛰어넘었습니다.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15만 6,500원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 더 올리시겠습니까? 뭐 목표 주가는 제가 뭐 그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가 18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아마 실적 주기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일단은 직전 52주 신고가죠. 18만 1,000원에 그렇게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차 목표가 14만 원은 이미 뛰어 올랐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2차 목표가 18만 원대로 함께 또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종목 보겠는데 오늘 많이 기대해 주시는 부분이 라운드 2에서 이 중국 소비주들 많이 종목별로 다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종목이 무엇인데요? 라는 질문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막 보기를 막 아모레? 막 이런 막 질문도 주시고 그러는데 그 종목이 무언가요? 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옥석을 가리자고 했었던 가장 기본은 매출이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 더 증가하면 괜찮은 거죠. 괜찮은 회사인 거죠. 그죠? 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회사가 이제 코스맥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뭐 많이 익히 들으셨을 거예요. 가장 이 기술력 있는 ODM 업체 중에 하나죠. 우리가 OEM하고 ODM하고 조금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ODM이라고 하면 뭐 자체 개발한 제품도 이 메이커 화장품 업체에게 이제 이거 제조해서 팔자 이렇게 이제 내고를 할 수 있는 기술력도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화장품 회사인데 코로나19로 인한 화장품 시장 변화에 가장 능동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3분기 실적 매출액과 뭐 이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는 다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국내적으로 보게 되면 설비 부분을 자동화를 지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이 부분 속에서 설비 자동화, 공장 자동화를 이뤄냄으로 인해서 이 원가 절감 효과가 있겠죠. 거기다 이제 통합 구매 시스템으로 전체적인 이 제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흐름을 갖고 가고 있고 또 중국 쪽으로 보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중국의 지표 호전, 그죠? 코로나로 우리가 억눌려 있는 가운데에서 소비가 진작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가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풀린다. 안 그러면 우울증 걸리거든요. 그럴 때 이제 중국은 외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상황이니까 외출하면 그동안 화장품 안 했던 거 많이 할 거
할 거겠죠, 그죠? 그리고 또 온라인 구매 고객사를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는 부분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쪽 부분에 있어서의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부분이고, 또 기타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북미나 그죠? 유럽 쪽에 이 세정이나 소독제 관련 이런 생산 추가 부분이 효과적으로 또 이 매출대에 견인을 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양호하고,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이미 보여줬던 부분입니다. 다른 기술적 흐름들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찔끔찔끔이지만, 그죠? 이렇게 이제 상향 추세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예, 그래서 이 화장품 전체 종목부로 보게 되면 가장 착실하게 네. 꾸준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속에서 가장 매력적인 건 2021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이제 성장 흐름, 매출 이런 흐름들로 보게 되면 이 업종 평균이 화장품이 38배인데 이 코스맥스는 지금 16.4배밖에 되지 않는 업종 내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라는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14만 원 정도 보시고 손절가는 네. 11만 5천 원 정도를 보시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트 함께 보셨습니다. 꾸준히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요. 유독 화장품주 가운데 3월 이후에 주가 회복세가 좀 강한 모습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때 이 매출,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그것만으로도 볼 자격이 충분한데 우리가 목표가 14만 원까지 여러 이유로 같이 코스맥스 좀 많이들 지켜보고 계시네요.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맥스 목표가 14만 원, 손절가 11만 5천 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박지서 전문가님의 종목 볼까요? 네, 실전 매매 달인, 믿고 듣는 박지서 전문가님의 종목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근데 뭐 요새 시장 자체가 워낙 종목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늘 요새 말씀드리지만 단기 포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10개, 먼저 회사 이름은요, SY입니다. SY. 그래서 총 10개의 계열사를 바탕으로 조리식, 어떤 샌드위치 패널을 포함해서 어떤 건자재 사업 영위 중에 있고요. 예, 그리고 해외 법인에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어떤 급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의 법인을 설립 또는 합작 투자 이런 방식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중요한 거는 최근 들어서 내용을 보자면 국내 어떤 국내 대표적인 어떤 패널 브랜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컬러 강판이라든지 뭐 단열재 또는 뭐 데크 블레이트, 모듈러 주택, 한마디로 그 주택 사업군 이 부분의 강점을 가지고 다양하게 사업군을 넓혀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보면 지난 올 상반기죠. 올 상반기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으로 물론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지만 최근 들어 가장 핫 이슈는 그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제가 보면 그 최첨단 어떤 산업시설에 보면 적용될 어떤 클린 룸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내화 패널, 말 그대로 불에 견딜 수 있는 어떤 그런 내화 패널을 개발을 같이 했고요. 성공했고요. 이게 국내 최초로 2시간 동안 약 그 화재에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 어떤 그 첨단 시설을 같이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과 같이 개발을 하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분을 모멘텀으로 주가는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어떤 그 코스닥 조정과 맞물리면서 같이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모멘텀을 받아서 주가가 올랐지만 지금은 어쨌든 간에 시장이 그 하락하는 과정에서 낙폭과대, 이것도 분명히 중요한 메리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낙폭과대,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SI 같은 경우에 저희 목표 주가, 현재는 뭐 주가가 3,935원 네. 이렇게 되는데 목표 주가는 4,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540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Y 네, 목표가 4,500원입니다.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고요. 손절가 3,540원. 자, 이렇게 해서 코스맥스, SY 이렇게 해서 두 종목 들어봤습니다. 자, 월요일인 만큼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기다리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오늘은 김기수 전문가님이 야심차게 무료 공개 방송 주제를 준비하셨습니다. 자, 그 주식을 매매하면서 사실은 신규 종목을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속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항상. 그래서 정말 안 된다고 판단하면 바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고 있을 만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부분, 급락하는 코스닥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성장주를 보유하고 계셔서 지금 하락을 맞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어떤 변수 요인과 가격 매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께서 하락하는 종목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락하는 코스닥에서도 탄탄한 성장주를 찾아라. 여러분 여기로 찾아오세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클래스를 검색해 주시고요. 오늘 김기수 전문가님의 사진에 아주 깜빡깜빡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방송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자, 그리고 노란톡에서요. 김기수 전문가님, 박지수 전문가님, 여러분들의 소통도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무료 채팅방이 열려져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 월요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의 숨겨진 수익을 찾아라.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의도 클래스는 김기수 전문가님과 박재수 전문가님과 인사하며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